흔히 우리는 삶이라고 하죠. 삶.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준말이에요. 사람의 준말인데 흔히 이거를 인생이라고 하죠. 인생. 그래서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없어져요. 삶의 주체자가 일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삶의 주체자라고 하는 것은 행위와 행동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명리학에서는 원령의 상대어로 환경과 나를 의미해요. 환경은 원령, 일간은 나를 의미하죠. 그래서 일간의 상대어는 원령이에요. 나라고 하는 삶의 주체자로서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는데 환경에서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나 혼자 독립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원령이라고 하는 그 환경에 의탁해서 그 환경에서 나를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간을 간명할 때는 먼저 이제 왕세라고 하는 거를 봐야죠. 왕세라는 것을 보고 강약이라는 걸 봐야 돼요. 이렇게 이제 왕세 강약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를 봐야 되냐 그러면 채용이라고 하는 것을 또 봐야죠. 채용으로도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간의 활용 능력, 활용성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밑에 보면은 이 일간이 음간이냐 뭐 양간이냐에 따라 가지고 또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요거를 또 이제 봐야 돼요. 음간이냐 양간이냐에 따라서 일간의 차이는 어디 있나 이걸 봐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봐야죠. 뭐 요거는 크게 뭐 중요하진 않지만 일단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봐요. 왕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스스로 왕한 것이 있고 인성이나 비겁의 생으로다가 왕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근으로 왕한 경우 그리고 비겁으로 왕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근으로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견을 식신을 생한다는 의미죠. 식신을 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식신을 활용한다. 그래서 이거는 활용 능력에 들어가요. 이걸 확대 해석하면은 재성을 활용하고 관살은 거부한다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반대로 인성으로 왕하면 인성으로 왕하다는 얘기는 관을 활용한다는 거죠. 관살을 활용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것도 확대 해석하면은 식상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재성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인성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비겁을 활용한다는 것은 식상이나 어떤 인성을 차용한다는 의미가 또 들어있죠. 그러니까 내가 비겁을 차용한다는 것은 인성이나 식상을 차용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제 특징이 달라요. 일간이 왕세가 왕한데 근으로 왕하냐 인성으로 왕하냐 비겁으로 왕하냐. 근으로 왕하다는 것은 식상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재성을 취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고 인성으로
왕하다는 것은 관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고 식상이나 재성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 비겁으로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나 식상을 둘 중에 부족한 것을 차용해서 쓰는 능력이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겁은 내가 인성을 차용했다 그러면 인성처럼 행동하게 되고 식상을 차용하게 되면 식상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왕의 세 가지 이제 특징이죠. 그러면 쇠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은 이렇게 근이냐 인성이냐 비겁이냐 요 방법으로 이제 왕한 게 있고, 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도롱이 쇠자예요. 묘자리를 썼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세요. 묘자리를 썼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롱이 쇠자라고 해서 머리에 뭔가를 뒤집어 쓴 거예요. 머리에 뭔가를 이렇게 뒤집어 썼죠. 도롱이를 뒤집어 썼어요. 이렇게 무슨 쇠약한 모습이 귀신과도 같죠. 이게 원래는 이 쇠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아니라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식상이 왕해서 쇠하면은, 식상이 왕해서 일간이 쇠하면은 이거는 설기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기가 빠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식신에 의해서 설기가 되었다 그러면 체력과 능력이 설기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식신에 의해서 설기되었느냐 상관에 의해서 설기되었느냐는 다른데, 상관에 의해서 설기가 되었다는 것은 경쟁 능력과 처신의 문제가 설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에 의한 설기는 그 사람의 체력과 능력이 설기된 것이고, 상관에 의해서 설기가 되었다는 것은 경쟁과 처신의 문제가 설기가 된 것이다. 모두가 다 상대에게 하는 행동이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무군해서 근이 없어서 설기가 되면은 식상을 활용하지 못하죠. 식상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재성을 활용하지 못할 것이고, 재성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관사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일간이 무군하면은 관사를 받아들인다. 그럼 이 관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관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식상과 재성을 쓸 수 없으니까 관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은 관사를 거부하지 않겠다는 의미지 자발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관살의 개입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쇠한데 인성이 없어서 무인성으로 쇠약하다라고 하면은, 인성이 약하면 비겁으로 차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겁의 개입을 거부하지 않겠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비겁이 남의 능력을 차용해 오는 것을 내가 거부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있죠. 원래는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하다가, 내가 스스로 뭔가를 행하다가 잘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비겁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거부하지 않겠다는 의미죠. 이것이 이제 일간의 왕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간이 강약이다 그러면, 강하다 약하다 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먼저 근으로 왕해야죠. 일간이 근왕하다 라고 했을 때 뭐예요? 이거는 평관에 대한 대항 능력을 가진 거예요.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갖출 때 쓰는 말이고, 강약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할 시기가 왔음을 말하는 거죠. 경쟁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황하니까 식신제사를 할 능력을 갖췄다. 식신제사를 할 능력을 갖췄다는 거죠. 근황하니까 편인을 대항할 능력을 갖췄다. 근황하니까 편제도 대항할 능력을 갖췄다. 그러면 편인은 나를 편인이 일간을 생각하면 뭐 일간이 신앙하게 되죠. 근데 편인이 달고 오는 건 뭘 달고 와요? 항상 편인은 식신을 눌러서 편관을 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편인을 보는 것을 편관 보듯이 해야 돼요.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악재지만 편인은 그 악재를 만드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관이라고 하는 외부에도 대항을 해야 되지만 그 외부의 악재를 만드는 나 스스로도 절제를 해야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편인이 식신을 상극해서 편관을 불러들인다는 것은 나 스스로가 악재를 만들어서 산을 불러들이는 거지, 내가 편관을 불러들인 거예요. 만약에 귀신이 왔다, 편관이라고 하는 귀신이 왔다라고 가정하면은, 편관은 실제 귀신이 나타난 것이라면 편인은 자기가 귀신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내가 바로 하려면 근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편제라고 하는 영역을 확장하려면 식신을 부려야죠. 식신을 부려야 되니까 근황해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 간단한 말들이니까 해석을 빨리 할 줄 알아야 돼요. 일단 근황하게 되면 정관을 거부하고 상관을 거부한다. 외부의 좋은 것들은 거부하고 내부에 있는 나쁜 것들을 바꾸지 않고 그냥 고수하는 거예요. 상관을 제압하지 않으면은, 상관은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칠 마음을 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일간이 근황하면은 비겁을 통솔하겠죠. 근황하면은 비겁의 능력을 차용하는 게 아니라 비겁을 부려먹는 거예요. 통솔하고 나를 따르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편관과 편인은 동일한 언어고, 정관과 상관은 동일한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근약하게 되면, 이렇게 강약에서 이제 근약하게 되면은 편관을 반대로 다스릴 수가 없죠. 일간이 근약하면 재관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일간이 근약하면 편인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도식이 된다는 말이죠. 편인이라고 하는 자기 욕구를 다스릴 수가 없어서 악재가 나타나죠. 내가 좋아하는 잡기를 누릴 수가 없어서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밤새 내가 게임을 했으니까 아침에 힘들어서 못 일어나요. 이건 나이를 먹어서 늙어서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약하면은 편제를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남의 능력에 가서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근약하니까 식신을 쓸 수 없죠. 근약하면은 정관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약하면 상관을 조종할 수 있어요. 근황은 정관이나 상관을 거부했는데 근약하면 상관이나 정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근약하다 그러면 사주에 정관만 있어도 정관을 얻는 것이고 상관만 있어도 정관을 얻는 것이에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고쳐서, 정관이라고 하는 남의 마음에 들게 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근약하게 되면은 비겁에게 차용되는 거야. 내가 비겁을 통솔하는 게 아니고 내가 비겁에게 통솔을 당하는 것가 되죠. 그러면 편관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간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일간이 강약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일간은 왕세로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까? 일간의 왕세가 어떻게 생겼으면 강약으로 어떻게 다스릴까?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재관이라고 하는 외적 문제를 다스리기 위해서 인성과 식상과 근이라고 하는 내적인 문제를 어떻게 준비했느냐, 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으면 외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왕세를 공부할 거냐 강약을 공부할 거냐, 똑같은 말인데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편관을 다스리려면 일간이 근황해야죠. 일단은 이때 이제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음간 양간이 이제 들어가요. 음간 양간이 들어가는데, 양간이다 그러면은 제사를 하죠. 식신 제사를 하죠. 음간이다 그러면 합사를 해야 돼요. 이 음양의 이게 활용성이 다른 거예요. 대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양간들은 보수가 되고 음간들은 진보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음간인지 양간인지, 일간이 음간인지 양간인지 생각해 가면서, 관살이 음간인지 양간인지 생각해 가면서 해라. 만약에 내가 정관을 다스리려고 한다 그러면 인성으로 왕해야죠. 만약에 내가 정관을 다스리는데 일간이 근황하다 그러면은 상관 경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관을 거부하는 거예요. 편제는 식신생제를 해야 되니까 일간이 근황해야만이 내 능력을 쓸 수 있어요. 정제는 상관을 쓰죠. 남의 능력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일간이 근황하면 남의 능력을 거부하는 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를 해준 사람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요즘 시대에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것이 근황한 정제예요. 근황 정제. 왜 그러냐 그러면 단 한 번도 배우자한테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인성으로 왕해야만이 식상을 다스려서 남의 능력을 쓰는 건데, 식신을 대항할 때는 일간이 근황해야 된다. 편관을 대항할 때는 일간이 인황해야 된다. 근황해야 된다. 그렇죠? 편인을 대항할 때 일간은 항상, 편인은 살을 불러들이니까 일간이 근황해야죠. 그런데 상관을 대항할 때는 일간은 인황해야 돼요. 인성으로 왕해야 돼요. 정인으로 대항할 때는 정인은 관을 불러들이니까 근이 약해야 돼요. 일간이. 겁재가 있을 때는, 일간과 비견이 있을 때는 일간의 처신이 무슨 문제인지 근황하라 근약하라는 말은 없어요. 겁재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왕세 강약을 따질 건지, 일간의 왕세만 보고 일간의 강약을 따질 건지, 그러니까 재관이라고 하는 외부 상황을 놓고 나를 설정할래. 나를 먼저 인성과 식상이라고 나를 먼저 설정하고 나서 외부 상황으로 나갈래. 이거를 이제 보는 방법이 이제 강약적 방법이죠. 그러면 관살격과 인성격, 그러니까 편관 정관격, 정제 편제격. 그래서 재관은
강약 방식으로 가야 돼요. 강약 방식으로 가야 되고 이제 인성격과 식상격 이거는 왕세 방식으로 가야 돼요. 방식으로 가야 돼요.